그다음 야생동물로 인한 것도 있죠. 멧돼지라든지 너구리 같은 애들. 그다음 반려동물로 인한 것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게 돈가가 형성이 돼 있고 수인성이나 식품 매개 분야, 그다음 항생제 내성 분야. 항생제 내성도 자 항생제 내성이 사람 항생제 내성, 동물 항생제 내성, 식품 항생, 그다음에 환경 항생제 내성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다르다고 했죠. 그다음에 또 그 매개가 되는 식품 항생제 내성, 식품에서 우리가 분리하는 세균의 항생제 내성 같은 것들 다 그런 식으로 따로 다 세부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자, 우리나라 이제 동물공중보건학 관련 정부 조직이나 업무를 좀 보시면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랑 농촌진흥청이 있고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뭐 식품의 안전이라든지 뭐 잔류라든지 뭐 항생제나 농약 잔류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제 관리하는 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뭐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기타 한국과학기술원이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니 식품연구원이나 안전성평가연구소니 이런 것들 다 동물공중보건학을 하면서 이런 기관들이 다 옛날 같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합쳐져 가지고 그렇죠? 원헬스 개념으로 관리를 한다 그랬죠.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가 아니고 지금 바뀌었죠. 질병청인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위생 같은 경우는 전염병 관리나 행정 지원 체계를 보면 이건 그냥 순수하게 동물만 봤을 때 기본적으로 농림부에서 하죠. 이름이 맨날 바뀌어요. 뭐 뭐 농림수산축산식품부가 됐다가 뭐 농림축산수산부 뭐 그 다음에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식물검역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냥 농림부였기도 하고 부처 이름이 계속 바뀌죠. 지금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예요. 농림축산식품부고 거기서 이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뭐 동물질병관리, 동식물 위생 연구하는 데가 있고 뭐 수의정책, 동물방역, 축산의상팀 이런 식으로 검역본부 내에 이거는 정부의 그 뭐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중앙정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죠. 차이는 잘 아시죠? 뭐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면은 말 그대로 뭐 농림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게 중앙정부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뭐 인천 서구청, 그렇죠. 뭐 인천 계양구청 이런 데서 하면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인천광역시에서 하든지 그래서 17개 시도의 지자체에서 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또 이제 다른 개별 부서예요. 그래서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가 따로 있어서 이 세 군데에서 지금 따로따로 지금 농림축산식품 부 산하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 그리고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이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모니터링 자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검역검사본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동물약품협회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약품협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건 지금 동물 쪽에서 지금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동물약품협회니 검역본부니 식품의약품안전처니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조사를 해서 이걸 갖다 데이터를 모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생제 내성균이 동물을 막 옮겨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축 축산물에 대해서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을 해갖고 이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자 이게 동물 쪽이고 사람 쪽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시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람 건강에 대한 사람 공중보건에 대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병원이 있죠. 그렇죠?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뭐 서울대학교 병원, 그 다음에 뭐 인하대학교 병원 이런 큰 병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병원도 있죠, 그렇죠? 뭐 개인 병원도 있고 이런 데서 다 나온 항생제 내성 데이터 또 사람 거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환경 식품에 있는 거 자체적으로 수집해서 이 데이터를 국가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사업에서 다 공유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시스템이 한국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온 시스템이냐면 미국에서 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미국 어디지? FDA. 제가 FDA에서 일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미국 FDA.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어디지? USDA. 미국 농무성이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세네 군데의 기관이 합쳐져 가지고 합쳐진다기보다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FDA에 있을 때도 그 남스에 이제 소속이 돼 갖고 실험을 하면 막 데이터를 보내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FDA가 여러 개의 그 부서가 있는데 저희 부서는 별로 관리하는 건 없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데이터를 총합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동물공중보건학 및 인수공통전염병학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는 동물공중보건학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인수공통전염병학이에요. 그래서 네 개를 배울 겁니다. 인수공통전염병, 역학, 식품위생, 환경위생 이렇게 네 개를 배우게 되고 이게 공중보건학의 네 파트예요. 옛날에는 여기에 실험동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떨어져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중요도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식품위생, 환경위생이 제일 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뭐 학문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뭐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환경위생학 같은 경우 조금 중요도가 그래 덜한 편이에요. 자, 인수공통 전염병학 서론을 봅시다. 자, 이게 뭐죠? 코로나예요, 코로나. 코로나가 어떻게 전염되죠? 사람 사이에 지금 전염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사실은 처음에 막 박쥐에게서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처음에 동물에게서 와서 사람에게서 막 전염이 되고, 그죠? 사람과 동물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에이즈 같은 질병 볼까요? 에이즈. 에이즈가 처음에 아프리카 쪽에 있는 유인원에서 왔다 그러죠. 근데 사람이랑 유인원 쪽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질병이 많지는 않지만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사람이 유인원한테 에이즈를 옮기거나 유인원이 사람한테 에이즈를 옮기거나 더 이상 그런 것들은 별로 없지만 이제는 사람 사이에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질병 자체가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건너와서 일단 사람 사이에 전염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수공통 전염병학이 꼭 나는 이제 동물이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할 게 없이 사람 사이에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메르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메르스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이었나요? 메르스 한창 저기 하던 게 15년이었나요?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메르스 역시 낙타에서 왔죠. 그렇죠? 낙타에서 왔는데 낙타에서 와서 이게 사람 사이에 보통 전염이 된 거죠. 그래서 낙타를 직접적으로 접촉해도 전염이 되지만 사람 사이에 접촉을 해도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 자, 자연 상태에서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옮겨지거나 또는 그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동물로 옮겨지는 질병. 자, 그래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도 인수공통 전염병이고 사람에서 동물로 옮겨지는 전염병도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는데 여러분이 자기 강아지한테 어떤 질병을 옮겼다 그래도 그것도 인수공통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동물한테 옮겨지는 거는 중요성이 별로 덜하죠. 그렇죠? 동물보다 아무래도 사람이 항상 중요하니까. 자, 현재 알려진 인수공통 전염병은 300여 종에 달한다.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죠. 코로나만 봐도 그렇죠. 인수공통 전염병의 차단과 퇴치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 용어를 알아두세요. 인수공통 전염병을 갖다가 영어로 주노시스라고 합니다. 주가 이제 동물이란 뜻인데 주노시스라 그래요. 이 표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익숙해지세요. 영어로 주노시스라고 해요. 자, 여러분 2021년 이번 8월에 지금 나온 기사인데 그 성남 쪽에 성남이랑 뭐 수원이었나요? 경기도 쪽에 혹시 이제 그쪽에서 사신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김밥을 먹고 엄청나게 막 그다음 부산 밀면집 뭐 이것도 있었죠. 그래서 김밥을 먹고 막 설사 같은 걸 하면서 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뉴스로 막 나오고 그랬죠. 그게 뉴스로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원인이 뭐냐 했더니 살모넬라라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살모넬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살모넬라라고 닭으로부터 사람에게 옮겨져서 설사를 일으키는 질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밥을 먹고 사람들이 뭐 밀면을 먹고 사람들이 막 설사를 해서 이게 뭔가 700명이나 이렇게 식중독을 걸렸다고 하니까 보니까 그 원인 식품이 김밥에 있는 계란으로 인한 걸로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식약처 살모넬라 식중독의 70%가 계란 때문. 자, 계란이 닭에서 왔죠. 그래서 원래 이 살모넬라라는 세균은 닭에 사는 세균인데 당연히 닭에 있으면은 계란도 갖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계란을 잘못 섭취를 하게 되면서 이런 집단 식중독이 발생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살모넬라 균이라는 세균이 원래는 닭의 내장 속에 살아요. 닭의 내장이 온도가 높습니다. 보통 한 41도, 42도 그래요. 사람 체온이 몇 도죠? 여러분 체온 검사하니까 잘 아시죠? 36.5도 한 이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자, 근데 닭의 체온이 좀 따뜻하다 보니까 세균들이 들어가서 막 옹기종기 잘 모여서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웃긴 게 살모넬라 균 같은 경우 닭에서는 질병을 잘 안 일으켜요.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일으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오면은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근데 달걀이 닭의 이제 내장에 있던 살모넬라 균이 달걀로 이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닭이 달걀을 낳을 때 이런 걸 갖다 수직 감염이라 그래요. 자기 자손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 살모넬라 균을 갖다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 같은 경우도 산모가 걸려 있으면 애기도 걸리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직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균은 수직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모넬라 균에 걸린 닭으로 인해서 달걀도 오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대부분은 깨끗해요. 달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좀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보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편이라서 다 오염되지는 않지만 가끔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달걀 가지고 뭐 합니까? 김밥도 싸고 그 다음에 케이크 만들고 그죠? 그 다음 빵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집에서 후라이도 해먹고 엄청나게 여기저기 소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품이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먹고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잘 익히기만 하면은 살모넬라 식중독에 걸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지단을 붙이는 과정에서 뭐 가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 계란 후라이 같은 거 먹을 때 반숙 같은 걸로도 해 먹죠. 그런 식으로 좀 열을 제대로 가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은 세균이 살아 있다가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살모넬라 식중독이 보니까 사람에게서 발생이 되는데 원인이 어디서 왔다고요? 닭이나 달걀에서 왔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인수공통 감염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닭에서 온 질병이 사람에게 와서 사람의 건강이랑 사람의 보건을 갖다 이제 위협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뭐랑도 관련이 있죠? 식품 위생과도 관련이 있죠. 이런 식품 위생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김밥 같은 경우도 이거 교차 오염이라 그러는데 자꾸 이제 뭐 김밥은 손으로 싸죠. 자꾸 만진 거 또 만지고 만진 거 또 만지고 그러면은 손에 있던 세균이 계속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손이 매개체가 되고 뭐 어디 뭐 비닐 장갑이 매개체가 돼서 계속 묻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식품 위생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병의 분야이면서 식품위생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병, 식품위생 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물 공중보건학에 굉장히 큰 파트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메르스 같은 경우는 어떻죠? 낙타에게서 사람으로 감염이 된 거죠. 그렇죠? 낙타에게서 사람으로 감염이 돼서 뭐 옛날에 무슨 낙타고기 먹지 마세요, 낙타유를 먹지 마세요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정부에 반발했던 때도 있었죠. 지금 낙타를 볼 일이 언제 있다고 지금 그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내놓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메르스 같은 경우는 낙타에서 사람으로 오고 그리고 낙타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 외에도 고기를 먹는다든지 낙타 우유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닭을 갖다 만져본 적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달걀을 통해서 이 식품을 통해서 오염이 되는 거죠. 사람이 결국은 감염이 되는 거고 한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할게요.
뭐야, 왜 이래? 됐다. 지금 51분이니까 50분에 다시 수업을, 50분이 아니고 11시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수업 녹화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 그 앞에 부분만 녹화를 해갖고 녹화가 이상하게 잘려버렸어요. 어, 그 수업은 지금 이렇게 녹화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LMS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이제 막 갑자기 못 듣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든지 코로나든 뭐든 그때는 이제 LMS로 이제 수강을 해주시면 되고 LMS로 수강을 하게 되면은 기록이 그냥 자동으로 남아요. 기록이 자동으로 그 출결 체크를 제가 할 필요도 없이 그 출결 자체가 그 거기 이제 스마트 출결 시스템에 자동으로 이제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돼서 그냥 이제 출결 기록이 그렇게 남기 때문에 신경을 이제 안 쓰셔도 되고 LMS로 하면은 보통 수강 기간을 일주일 정도 줬어요. 지난 학기에는. 왜냐하면 그때는 수업 자체가 이제 LMS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 학기에는 지금 수업이 줌이고 LMS가 이제 줌으로 못 들으면은 LMS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강 기간을 길게는 못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한 명이 그 저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반 말고 다른 반에서 이제 LMS를 이제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강일이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오늘 동영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내일까지 이제 수강하게 되게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만 아마 수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줌이 주력이기 때문에 줌은 이거 못 들으면 그냥 결석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LMS를 시간을 길게 드릴 수가 없어요. 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를 조금 알아두시고 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수업을 계속 아까 하던 거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아직 익숙치 않아갖고 소리 잘 들리죠? 화면 공유. 네. 자, 그래서 아까 요 메르스까지 했었고, 자, 21세기, 20세기 이후 최근까지 출현한 대표적인 인수공통 전염병 해가지고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00개, 300개가 돼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인수공통 전염병도 어떤 중요도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사실 중요도별로 이제 쭉 나열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인수공통 전염병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문제인데 해외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서 해외에서 진짜 문제인데 우리나라기보다 이제 동아시아 쪽, 뭐 중국, 일본, 한국 쪽에서는 문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그 가령 결핵 같은 거.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문제가 되는 질병인데 미국에서는 문제가 잘 안 돼요. 일본 내염은 일본이나 한국 이런 동아시아에서 문제가 되는데 미국에서 또 문제가 안 돼요. 또 반대로 웨스트나일 질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문제가 엄청 되는데 한국에서는 또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외에도 기타 아열대성 질환들 굉장히 많죠. 모기라든지 어떤 뭐 특정한 어떤 우리가 어떤 매개하는 곤충들에 의해서 질병 발생되는 거 아열대 지방이나 동남아 쪽에 되게 많은 뭐 질병 같은 거 황열이나 댕기열 이런 것도 한국에서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경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절적인 영향, 시기적인 영향 그거 외에도 국가의 어떤 질병 컨트롤 능력도 많이 영향을 많이 받죠. 여러분 똑같은 질병이
아프리카에서 터진 거랑 그 다음에 유럽에서 터진 거랑 다를 수밖에 없죠. 기본적인 보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나라에서는 손도 못 쓰고 당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인플루엔자 A라 그래서 이제 스페인 독감 전 세계 5억 명이 감염돼서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되게 무서운 독감이고 그 다음에 뭐 리프트밸리 열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리프트밸리 출혈열이라 그래서 이건 연도가 왜 거꾸로 가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 독감 뭐 미국에서 7만 명 이상 사망자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 사망한 것을 추정. 보시면은 이 독감이 붙으면은 H2N2 뭐 H3N2 이런 거 붙죠. 이게 뭘까요? 참고로 이 자료는 여기서 이제 따온 거예요. 여기 제가 그때 보여드린 그 교재에서 그 보통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H가 있고 N이라는 그냥 뿔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얘네를 자꾸 막 타입을 자기들끼리 이걸 변환시키면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거나 방어를 해도 얘가 자꾸 요 뿔을 바꾸면서 다시 이제 침략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도 뭐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 이런 거 있죠. 일종의 그런 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떤 거는 이 뒤에 붙어 있는 숫자에 따라 어떤 애들은 되게 심각한 강독성인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되게 약독성인 애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애들은 강독성이겠죠. 사람도 많이 죽이고 했으니까. 그다음 뭐 홍콩 독감. 그다음에 H5N1이라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조류 독감이죠. 조류끼리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홍콩에서 발생해서 6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매 130명 정도가 이 바이러스로 사망을 한대요. 2012년만 286명 사망했고 1999년 뉴욕 퀸즈에서 최초로 보고 후 수의학과 인간 진단 실험간 협업이 부족해 원헬스 실패 사례로 기록됨. 최초 보고가 된 거는 뉴욕 퀸즈가 아니고 웨스트 나일 말 그대로 나일강이 이제 이집트에 있는 거죠. 서쪽 있는 그 제가 알기로 우간다였나 어떤 나라에서 아프리카 나라에서 발생이 돼서 이게 처음에는 유럽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갔어요. 자,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려면 대서양을 건너가야 되죠. 그러면은 동쪽으로 가겠어요? 서쪽으로 가겠어요? 미국의 동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미국 동부 지역으로 들어가서 미국이 엄청 넓죠? 동쪽에 있는 질병이 서부까지 넘어가는데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넘어간 거예요. 서부까지. 지금은 서부까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질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이 안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원인체는 모기예요. 나중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따로 배울 거예요. 중요한 바이러스라서. 원인체는 모기고 이 원인이 되는 동물이 뭐냐면은 새가 제일 문제고 말이나 고양이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수의학과 인간 진단 실험관 협업이 부족해 원헬스 실패 사례로 기록됐다 그러는데 결국은 동물 쪽이랑 사람 쪽이랑 이게 조금 협업을 해갖고 이게 전파 경로가 새에서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연구가 됐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헬스라는 게 결국은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었나 봐요. 실패 사례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사스 혹시 잘 아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쯤에 나와갖고 여러분 사스 모르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 저는 생생해요 사스가. 이게 이제 사스라 그래갖고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 그래서 중증 호흡기가 아니고 급성이 붙어야 돼요. 갑자기 사람이 막 숨을 잘 못 쉬고 이런 호흡기 증상을 보이다 사망하는 거예요. 치명률이 11%니까 절대로 낮지 않죠. 그래서 그때는 괴질이라 불렀어요. 괴질이라 불러서 원인도 모르고 지금 보면은 뭐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이라 해서 SARS에서 사스 이 이름 자체가 신기하죠.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어떤 이름이 병이 붙은 것도 아니고 이때는 원인체가 뭔지 왜 그런지 알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발생해서 사람이 갑자기 막 죽었어요. 다행히 한국에는 이게 뭐 많이 이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뭐 김치 먹어서 그렇다는 그런 별의별 얘기가 있었고 참 신기하게 어쨌든 그건 정부의 방역을 잘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사스, 어소시에이티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원인이 뭐예요? 그 유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때도 창궐했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도 워낙 심하고 잡기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때부터
싹수가 보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신종플루 2009년에 있었죠. 요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이때. 그래서 우리나라 75만 명이 걸리고 뭐 이때 무슨 그 어떤 지금 선별진료소 있는 것처럼 이때도 선별진료소 있고 이때 사람들이 먹은 약이 뭐예요? 타미플루라는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까 바이러스는 세균은 항생제로 막는다 그랬지만 바이러스는 약이 없다 그랬죠. 근데 몇몇 바이러스는 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타미플루예요. 그래서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잡기 힘들고 세계적으로 팍 전염병 일으키는 게 이 코로나랑 인플루엔자인데 인플루엔자는 그래도 약이 있는 편이에요. 타미플루가. 그런데 코로나는 어때요? 약이 없죠. 어. 자, 그 다음에 메르스. 메르스는 아시죠, 여러분들? 메르스가 이제 터져가지고 이게 한 2015년에서 그러다 한번 다시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사람 격리시키고 그때 뭐 이것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방역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보면 이때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 방역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구축이 된 거죠. 이때 하도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코로나 이제 나왔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대응을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메르스에서 엄청 당했던 게 사실은 많이 누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메르스도 보니까 코로나 하여튼 코로나가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메르스라 부르고 원어로는 영어로는 이걸 멀스라 그래. 멀스. 자, 원인은 뭐 낙타에서 뭐 유래가 됐다 그러고 조류 인플루엔자. 아까 거랑 다르죠. 5N1 H5N1이 아니고 H7N9. 뭐 1,500명 중에 이 감염돼서 600명이 사망했으니까 치명률이 40% 엄청 높죠. 그 다음에 에볼라. 에볼라는 사실 이때 전에 좀 굉장히 오래전에 발생했던 질병이에요. 처음에 이게 탄생을 한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이 에볼라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감염된 사람 엄청 죽는다 해서 이제 에볼라라고도 하고 이걸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이볼라라고 해요. 그 볼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서 이볼라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이볼라든 에볼라든 어 아프리카에서 이제 나중에 다시 터져가지고 이게 2015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014년도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15년인지 19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심하게 터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고 특히 이게 아프리카에서 좀 빈곤한 국가에서 발생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나라는 보건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는 나라는 이거를 제대로 막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사실 아프리카 뭐 몇만 명 죽었다고 해도 이게 통계가 맞는지도 사실 지금 모르는 실정이에요. 일단은 걸리면은 몸에 막 출혈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무섭게 죽습니다. 나중에 에볼라는 다시 배워요. 자, 그 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지카는 많이 들어봤죠? 언제? 그 리우데자네이루 그 올림픽 할 때 그때가 언제였죠? 2016년이었나요? 18년이었나요?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니까 최근에 올림픽 열린 게 도쿄죠. 2020년이니까 16년이겠네. 그죠? 이때 할 때 그 남미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미국의 막 플로리다 이런 데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카는 모기에서 전파가 되고 이게 무서운 게 사람이 죽거나 이런 것도 무섭지만 기형아를 출산시킵니다. 이게 산모한테 사실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도 이제 공중보건학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간중간에 메르스 코로나가 이제 막 계속 터졌죠. 뭐 종료가 됐다가 다시 발생했다가 지금은 이거 사스가 왜 여기 붙어 있지? 잘못 나온 겁니다, 이거. 음, 책에서 발췌를 했는데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죠? 지금은 그 유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발생이 돼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뭐 지금 인천 몇만 명씩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도 뭐 감염되고 학교에도 교수, 교직원 지금 뭐 많이 감염되고 이런 게 있고 일단 걸리면은 어 옛날처럼
그렇게 뭐 격리 심하게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걸린 사람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치명률은 오미크론이 굉장히 낮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백신도 맞았으니까 다행히 그렇게 크게 위험하거나 무서운 거는 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거 조심해야죠. 인수공통 전염병의 증가 이유, 환경의 변화가 동물의 종류, 벡터, 그리고 전염병 매개 인자들의 수와 분포 영향. 자, 사실 제일 첫 번째로 인수공통 전염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환경 변화예요. 환경 변화. 특히 기온 변화, 기후 변화 같은 게 되면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 기온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기온이 상승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병에 있어서 곤충 같은 애들이 늘어나요. 특히 모기. 모기가 보통 여름에서 가을에 창궐하죠. 겨울에 모기가 있나요? 근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뭐 보통 한 1년 중에 3, 4개월만 판치던 애들이 6, 7개월 판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기가 옮기는 질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뭐 지카 바이러스니 웨스트 나일인 다 모기가 옮겼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도 동남아에서 별의별 질병들을 다 모기가 일으켜요.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것들 아프리카에서 그러면은 환경이 변화되고 기후가 변화되고 이러면서 이런 모기 같은 애들이 창궐을 하게 됩니다. 자, 전염병에서 우리가 모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벡터라 부릅니다. 벡터. 벡터가 뭐냐면은 매개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뭐 동물이나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뭐 코로나도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내가 감염이 되려면 이 사람이랑 이 동물이랑 접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되니까 우리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밥을 같이 먹든지 얘기를 같이 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가족이나 아니면 연인이어서 뭐 스킨십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물리적인 접촉이 있어야 돼요. 꼭 물리적으로 살과 살이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침을 통해서 접촉이 되든지 어쨌든 보통은 거리가 가까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기를 통해서 일으키는 질병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죠? 모기가 부산에서 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여기까지 날라온지 모르겠지만 인천까지 날라와서 내 피를 빨아먹으면서 내가 어때요? 부산 사람이나 어디 뭐 저기 어디죠? 아니면은 뭐 대전 사람한테 있던 아니면 뭐 광주 사람한테 있던 질병이 나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염이 되는 거죠. 이게 벡터에 의한 감염입니다. 매개체에 의한 감염이에요. 이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모기가 있고 진드기도 매개체 역할을 하고 벼룩도 매개체 역할을 해요. 자, 공통점이 뭐죠? 일반적으로 이런 곤충 같은 애들, 벌레 같은 애들이 매개체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병을 매개체성 질병이라고도 하고, 벡터성 질병이라고도 하고, 뭐 벡터본 디지즈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은 환경이 변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모기나 진드기 같은 애들이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산책하면 어때요? 강아지. 진드기 붙기 시작하죠. 봄철 되니까.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기후가 변화하면서 벡터가 창궐하고 벡터로 인한 질병이 엄청나게 많으면서 자연스럽게 질병도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모기가 3, 4개월 동안 난리 쳤는데 6, 7개월 동안 난리 치면 그냥 질병이 더블로 늘겠죠.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얘네들이 알도 많이 까고 환경이 변화돼서 모기를 잡아먹는 천적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산업화에 의해 도시 밀집